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사상 최장 연휴로 해외 출국자 수가 크게 늘며 서비스 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0월 경상수지는 6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 수지가 최대 적자를 내고 또 영업일수가 줄며 흑자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서비스 수지가 35억 3천만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석 달 만에 증가하며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말 외환 보유액이 3,872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7억 9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났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결국 오늘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오늘까지 제빵기사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한 명당 1,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 대신 3자 합작회사를 통한 고용을 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11번째로 발표한 친환경차 보조금 목록에서도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한국 업체가 생산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오늘 13일 예정돼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해빙 무드가 가속화되면 올해 다시 업데이트될 마지막 보조금 목록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화요일장입니다. 오늘 거래소는 2,500선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장 후반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2,500선 턱걸이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역시 2,500선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지금 2,50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일단 전일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낙폭이 좀 커진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주를 중심으로 기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수주도 오늘 괜찮은 모습입니다. 철강주 살펴보면 오늘 섹터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중국 쪽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겨울철 환경을 위해 일부 제품 생산을 중지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업종별 흐름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의 이유는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바이오 업종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티슈진이나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안, 제약 등등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지금 큽니다. 다만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승 오늘 선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급등세 이어가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재, 악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12월 초의 장세입니다.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글로벌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연말 장세는 어떤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508.66포인트 거래가 됩니다. 6.99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0.28% 상승 국면입니다. 일단은 2,500선은 지금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일중 흐름들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2,488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이후에 낙폭 모두 회복하고 상승 전환했다가 살짝 또 빠져내려오는 모습. 오늘 오락가락하는 모습 사실 보이는 것 같은데 위아래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수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 주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어제 사던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는데 지금 8억 원 소폭 매도입니다. 외국인 오늘장에서 매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지금 8억 원대까지 줄였고요. 이 추세면 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개인은 2,587억 원 오늘도 매도하고요. 기관은 2,372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 전주채 골고루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흐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빠집니다. 전기전자 업종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 덩달아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 장은 가지 못하는 좀 답답한 장세가 최근에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1,500원 상승하면서 16만 원대 다시 지지를 하고요. 포스코 오늘 철강주 잘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총 5위까지 올라오면서 1.7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살펴보도록 하죠. 6위 종목 당연히 LG화학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둘이 시총이 바뀌었는데 LG화학은 지금 1.79% 빠집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의 5, 6위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네이버는 0.72% 빠지고 삼성물산도 0.37% 내려갑니다. 현대모비스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27만 원대 터치합니다. KB금융 6만 원 지지받습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은행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합폭은 강보합권, 신한지주 보시면 0.83% 올라가고요. 한국전력 지속적으로 소폭씩 올라오다가 오늘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지고요. SK텔레콤 최근 들어서 지금 5G에 대한 기대일까요? 통신 3사 주식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27만 6,500원대까지 터치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780선 오늘도 지지를 받습니다. 780.02포인트, 지금 2포인트 정도 빠져내려온 상황인데요.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낙폭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776부터 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상승 반전도 장중에 하긴 했고요. 이후에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780선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주춤 만나보도록 하죠. 이곳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매수 전환했습니다. 3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은 254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은 123억 원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어제도 금융투자만 샀는데 오늘도 금융투자만이 160억 원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낙폭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티슈진 지금 세 종목이 낙폭이 5, 7, 7%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세 종목이나 됩니다. CJENM은 강보합 수준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로엔 메디톡스 소폭씩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쉬어갑니다. 바이로메드도 5%대 비교적 큰 낙폭이 기록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20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코미팜 상승폭 더 키워가네요. 슈젤도 오늘 보톡스 관련주는 그나마 선방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87%나 빠지고 포스코캠텍 소폭 하락, SK머티리얼즈 전기전자 소재업종인데 지금 1.57% 빠져내려오면서 업종 흐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폭이 좀 크네요. 6원 5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 한번 짚어볼 텐데 오늘장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좀 상승폭을 키워가나요?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선, 기계업종 등의 강세가 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IT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기계업종들이 오늘 금일 강세를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스토리와 더불어서 향후 이제 기대되는 점 등과 더불었을 때는 5G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연일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금일장 좀 이슈 포인트를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최근 주가 추이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5G 관련주들의 강세를 오늘 역시나 좀 소폭 상승에 그쳐 있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라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는 점은 단연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5G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는 점, 그리고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 등이 연일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 흐름이 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선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는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5G 수혜 기대감에 있어서 이제 기대감뿐인 회사도 있을 것이고 본격 수혜를 잇는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기대감으로 우선 주가가 가면서 주가 조정 시에 본격 수혜를 잇는 기업들로의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때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압축해서 종목을 포트폴리오 짜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 KMW하고 대한광통신 이 두 종목을 좀 수혜와 기대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금일 대한광통신 역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대한광통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5G 투자로 인해서 전방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광섬유 관련 시장에서 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연말마다 이제 파트너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일단 내년 광섬유 매출의 90%를 이미 계약 확정한 점, 그리고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상태로 장기 계약이 올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로서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역시도 추가적인 주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G 관련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외의 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승세, 이제 관련주 내에서 차바이오텍의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 한 달간 6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시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꼽혀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은 하시되 현 시점에서는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 급등의 부담 논리와 이제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상충되고 있긴 하지만 정부 정책상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수혜가 당장 가시화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 주가로 봤을 때는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의 여유가 있는 점 등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 매매보다는 보수적 매매로 대응하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차바이오텍, 마크로젠, 메디포스트 이 세 종목을 어떻게 보면 그 업종 내 대장주로서 인식을 좀 하시면서 이들 업종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이제 우선 대장주 성격으로 차바이오텍의 주가 흐름을 일단 관찰하시면서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관찰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가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대장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장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하방 지지를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점진적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바로 단기간에 급등할 요인은 아직은 좀 발견하기 어렵긴 하지만 일단 전기차 관련주, 일단 전략 제시의 요인은 간략하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최근 조정 이후에 주가 하방 지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최근 시장 흐름이 순환매가 빠른 점과 더불어서 시장 자금이 이쪽 섹터로 아직 본격 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점진적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기차 관련주, 특히 소재 3인방으로 꼽혀지고 있는 LNF,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이 세 종목을 필두로 관심 가지시면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는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지만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을 살펴보게 되면 순환매적 성격이다 이렇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서창렬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필두로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관련주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전일 나스닥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금융 소매 판매 업종은 지금 상승하면서 업종별로 흐름이 좀 다른데 이게 세제 개편안의 파장이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상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은 법인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이제 순환매 모습을 좀 돌입한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의 기대가 높은 종목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인세가 인하된다. 뭐 35%에서 20%로 인하되면 이제 기존의 이제 유효 세율 그러니까 법인들이 내고 있는 실제 이제 세율을 좀 살펴봤을 때 뭐 운송이 한 35% 정도 됐고요. 유통이나 통신, 거기다 은행, 서비스, 거기다 소비재 가치 이런 대부분의 업종들이 30에서 35% 정도 세금을 내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세율이 낮은 업종들은 어디였냐면 IT가 21%,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8%까지도 떨어져 있고요. 헬스케어도 한 23% 정도 되는데 가령 35%에서 20%로 줄였다. 그랬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어떤 업종이냐면 그 유효세율이 높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IT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안 하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죠.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올해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IT랑 헬스케어 업종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반면에 그동안 하락세를 좀 보여왔었던 경기 소비재, 은행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들을 매수를 한 반면에 뭐 큰 영향을 안 받는다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봤더니 그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종별로 이제 크게 갈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업종별로 희비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 나온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백화점 업체들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이건 뭐 연말 특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형 소매 판매 업종이 급등한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매출이 예상보다도 양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저께 이제 보면 메이시스라든지 콜스 같은 데가 6%, 뭐 어떤 데는 8% 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대형 소매 판매 업종들의 이제 추수감사절 매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쪽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시장에 예상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이 판매 매출이 좀 나왔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동안 지속됐던 판매 감소가 멈추고 일단 이제 4분기에는 이제 판매 증가로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동일점포 판매가 예상보다도 양호할 것이라고 이제 분석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이러한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12월 연말 랠리 기대감도 동반해서 같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IT 업종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좀 밀리고는 있지만 그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미국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한번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부품업체들 모두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동안 잘 가던 바이오 관련주들도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세제 개편안이 우리 증시까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냥 동반해서 매물을 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IT 업종이 밀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우려했었던 게 IT 업황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고 특히 반도체가 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오늘 좀 살펴보면 건설, 철강금속, 증권, 온수장비 이런 쪽들이 상승을 주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의약, 제약품들 이런 쪽들이 이제 좀 부진했었어요. 상승 업종들을 보면 정부 정책 수혜 업종들과 일부 이제 철강석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미국 우리나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급증이라든지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올랐고요. 하락 업종들을 좀 보면 연초 대비 상승률이 되게 높았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11월 달 들어서부터 글로벌 시장 전체가 하락 요인만 발생하면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많이 유입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업황이 깨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욕구가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 위주로 해서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업황이 깨지는 그런 경향들이 사라져버리면 일정 정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업황 자체가 깨진 사이클이 깨진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를 좀 따라가는 것이다. 전기전자 업종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가야 삼성전자가 가야 우리 지수도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 사이클이 깨진 게 아니고 조정이라면 12월 정도에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내년 1, 4분기까지 갈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일단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종들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수요일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 그러니까 매플 관련주이자 반도체 칩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서 향후 전망에 관련된 내용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변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 달 21일입니다. 21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향후 전망, 반도체 가격의 향후 전망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년도까지 이제 미뤄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이번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테크 펄스 인덱스라든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제 발표하는 IT 관련된 지수인데 이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일 때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IT 업종들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밀렸을 때 덤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지금 있는데 이게 시장에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떤 이슈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시장에서 녹이면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 8일입니다. 예. 이 의회가 이제 연말까지 지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셧다운이 되면서 주요 업무가 정지가 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셧다운 막자고 민주당과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날렸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러한 트윗을 날리면서 민주당에서는 그 회담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참석하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대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번에 다카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내쫓는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 트럼프가 사인을 했었는데 연말까지는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부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 프로그램에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공화당의 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어저께 미국장 막판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 있는 티파티 일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의원들 각각 자기들 어차피 내년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있어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서로 간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셧다운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상원 이제 공화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셧다운은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로 인해서 세제 개편안이 아직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